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구리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김민경이라고 합니다. 네, 우선 발표하기에 앞서 제가 고민을 굉장히 오래 했던 사례에 대해서 같이 나눌 수 있다는 부분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제가 다소 떨려서 말이 많이 덜덜덜 하겠지만은 좀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발표할 대상에 대한 것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2세 남성 어르신이고 독거노인 어르신이세요. 네,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계시고 맞춤형 복지팀 고난도 사례 의뢰에 의해서 저희 쪽에서 사례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가족 형태랑 가계도를 좀 보시게 되면은 부모님도 안 계시고 다른 형제들도 아예 안 계신 분입니다. 근데 사실혼 관계에 그 배우자가 있으셨지만 교통사고로 사망하시면서 사별하시게 됐고, 그리고 슬하에 아들 한 명이 있었지만 관계 단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잠시 위치를 좀 조정하겠습니다. 네, 강점과 장애물을 보시면은 강점에서 생활권 유지 집념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이 치매 특성상 배회를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배회 장소에서 배회를 하시다가도 꼭 집으로 다시 돌아오셨고, 본인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물건은 비닐봉지에 다시 싸서 그렇게 저장을 계속 하시면서 그 생활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려는 그 생활권 유지에 대한 집념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사회적 보호망 구성은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분이지만 공적급여 신청을 이제 하게 되면서 그 사각지대에 대해서 해소가 될 수 있었던 강점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장애물로는 가족관계 단절과 사회적 보호망 운영이 미약했다는 것,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치매 상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고난도 사례 대상자 발굴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분은 저희 쪽으로 의뢰된 당시에만 사례가 진행됐던 분이 아니고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총 3번의 사례 관리와 1번의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졌던 분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가 진행되었었고, 이번에 발굴 과정으로는 맞춤형복지팀 고난도 사례 대상으로 의뢰되면서였고요. 의뢰 사유로는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를 앓고 있는 독거노인 어르신의 복합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시급성과 필요성이 굉장히 대두됐던 분이라서 저희 쪽으로 의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회의를 통해서 발굴된 대상의 주요 안전과 정신건강 요인에 따라 고난도 사례 대상자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에서 3회 이상의 사례관리와 서비스 연계가 진행됐던 분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공통적인 주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의 정신건강, 그러니까 치매 문제에 따른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생활을 스스로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개입 내용으로는 공적급여 신청을 하면서 이제 생활권 보호가 가능해졌고, 치매를 사례 관리를 진행하면서 진단받게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 판정도 받으셨고, 돌봄 서비스 신청과 안부 확인 서비스가 연결되었고, 후원금 및 후원물품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내 이분을 둘러싼 사회적 보호망이 처음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양 의무자 접촉을 위한 방안 마련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에서 돌봄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치매 상태가 악화되면서 이제 타인에 대한 공격성이 나타나고 그 집으로 찾아오시는 선생님에게도 좀 해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 몇 가지 있어서 서비스가 중단되셨던 분입니다. 자, 문제 상황인데요. 보통은 여기에서 욕구를 말씀드리는 게 맞지만 이분은 치매 어르신이기 때문에 사실상 대화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인사를 해도 질문을 해도 항상 뭐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계속 안녕하세요 아니면 안녕히 가세요밖에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문제 상황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지금 참고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건강 문제로는 중증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해서 인지 능력이 저하되셨고, 그에 따라서 신체 건강이 많이 쇠약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인지 저하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그리고 배회 및 폭력성이 증가해서 안정상의 문제가 가장 크게 두드러졌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인 보호자가 굉장히 필요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할 수 있는 가족들이나 친지분들이 아무도 없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한 금전관리가 되지 않아서 수급비 사용이 제한되고 독립적인 일상생활 기능이 점차 감소하면서 개인 위생이나 용변 처리도 이제 거의 실수에 가까울 정도로 하셨던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생활환경은 생활 폐기물과 오물이 집안 내부나 외부 모두 다 쌓여 있었던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가 개인 목적과 목표를 설정했던 부분은 우선 목적은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지역사회 내 확보된 사회적 보호망을 유지해서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것, 이렇게 잡았었고요. 목표는 정확한 치매 상태에 따라서 그에 필요한 치료를 받는 것, 그리고 자신 또는 타인에게 위해가 되는 환경 요소를 제거하는 것, 그리고 필요한 지출이 가능하도록 올바른 수급비를 사용하고 집안 내외 생활환경 개선에 동의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 문제별 개입 내용을 보시면 우선 안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치매에 의해 그 나타난 행동으로 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그 배회가 보통은 그냥 일반적으로 집에서 나가서 돌아다니는 이 정도로 생각하시겠지만 이분은 정확하게 시간이 딱 정해져서 정확한 장소에, 여러 장소에 일정한 패턴을 갖고 배회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나가면 뭐 목욕탕, 그 다음에 항상 점심 식사를 하시는 돈가스집, 그 다음에 항상 수급비를 인출하셨던 농협은행,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계속 배회하시는 그 규칙성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사례 개입 중간에 저희가 살고 있는 구리시는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긴 하지만 사람이 도보로 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이 어르신께서는 도보로 걸으셔서 직접 고속도로 위까지 올라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지나다니는 이제 차량에 그 운전자분께서 신고하시고 이제 관내 파출소에서 이제 이분을 인계해서 저희 해당 지역으로 이제 같이 모시고 왔는데 그때 자타의 위협 상황이 발생해서 이제 바로 이제 응급 입원과 행정 입원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내 구성된 사회적 보호망,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읍면동 사례관리를 해왔던 분이기 때문에 사회적 보호망이 어느 정도 구성이 되었던 분이고요. 하지만 그 구성됐던 부분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정기적으로나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그 운영이 수시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을 하고자 이제 안전확인 및 생활 모니터링을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신상 보호를 위해서 후견인 관련 법률 자문을 요청했는데요. 법률 자문은 한국치매협회 이제 입주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을 해본 결과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상태는 맞지만 지금 벌어졌던 그 상황에 대해서는 그 신변이 지금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시급하게 바로 즉시 개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이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들었었습니다. 다음은 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 내용인데요. 오랜 시간 동안 치매약을 스스로 복용을 못하기 때문에 치매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았던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응급 입원을 하시면서 그 병원에서 이제 그때부터 치매약을 다시 복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응급 입원했던 그 병원에 계실 때 이제 어르신이다 보니까 폐렴이 잦아서 입원을 하게 되는 상황이 되셨고, 단순하게 뭐 보호자가 있거나 가족이 는 대상이라고 하면 같이 병원에 모시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겠지만 이분은 보호자도 없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병원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겪어보셨겠지만, 근데 그 병원들을 좀 찾다가 보호자가 없거나 이제 무연고 환자의 존엄성을 조금 존중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서 함께 전원할 수 있도록 협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치매지원센터에서 제공 가능한 서비스 연계가 있는지 확인해 봤지만 일단 예방적 차원의 서비스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연계해서 개입된 서비스는 없었습니다. 가족관계 보시면 단절된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해서 보통은 사례 관리하면서
단절됐다고 하면은 거기까지 끝. 나머지 이제 필요한 다른 사회적 인적망을 이제 구성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머지 인생에 달려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조사가 오래전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2014년에 처음 읍면동에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부양 의무자 조사표를 보냈었고 그때 답신이 없어서 연락이 없는 그것이 몇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보장 결정에 의해서 의료급여 일종이 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부양 의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은 동에서도 계속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12월 같은 경우에는 읍면동 사례관리 진행했던 그 담당자분들이 이제 이분이 치매 악화가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일상생활도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판단해서 관련 내용을 이제 첨부 파일로 붙여서 공문도 발송해보고 그리고 직접 집으로 부양 의무자 등록된 주소로 찾아가서 이제 만나보고자 했지만 이제 부재 중인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 부양 의무자가 출입국이 잦다는 정보를 좀 입수하게 돼서 출입국 관리 기록을 확인해 본 결과 국내로 입국한 상태였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했던 고난도 사례 당시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출입국 관리 기록 확인 결과 출국 상태인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제 문제에 대한 개입인데요. 고난도 사례 개입을 진행하기 바로 전월이 올해 2월이었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치매 상태는 여전히 악화된 상태였지만 스스로 수급비 통장에 비밀번호를 누르셔서 인출을 해서 사용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가 고난도 사례 개입을 하면서 딱 한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비밀번호를 까먹으시고 이제 계속해서 다른 번호를 누르시다가 이제 오입력 때문에 통장을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행 관계자와 이분이 치매 상태가 이러이러하고 현재 보호해줄 수 있는 가족이 없다. 근데 수급비 사용까지 제한이 된다고 하면 이분 어떻게 해서든 다음 거치를 마련할 수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폐렴 때문에 입원했던 부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의료비 지출이 필요하니까 이제 의료비 목적으로만 이제 가능하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진행해서 그 의료비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비 사용을 위해서는 거래 가능한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개인 신분증도 잃어버리셨기 때문에 주민센터 담당자의 신분증 재발급,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했고, 그리고 필요한 행정서류 발급 협조로 이제 대면 출금으로만 이제 통장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통장 개설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 행정 입원 시에 발생한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은 이제 필요한 할 수 있는 한에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보시면 처음에는 단순 신체 기능, 앉기나 걷기 등이 이제 가능한 상태였지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걷는 것도 잘 안 되셨고 앉았다가 일어서는 법을 잊으셨는지 이제 옆으로 이제 누우시면서 이제 일어나시려고 노력은 하시지만 일으켜지지 않는 이제 그런 상태도 나타났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개인 위생 관리나 용변 처리가 전혀 되지 않아서 여기가 집인지 밖인지 화장실인지 아닌지를 구별을 못 하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그냥 자기 본인이 입으신 그냥 옷 그대로 이제 용변 실수를 하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잦게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악화됐기 때문에 단순 신체 기능 저하로 일상생활 계속 불가능해지는 상태가 보이니까 이제 이 상태로는 둘 수가 없고 잔존 기능이라도 살려야 되겠다. 그리고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치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시다시피 의료급여 환자들은 이제 장기 입원을 하게 되면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이 또 그분에 대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관리사 선생님들과 이 부분에 대한 문제를 통합사례회의 때 같이 공유를 하였고 이제 그 결과 요양원에 입소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맞는지 같이 판단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요양원으로 입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생활환경 같은 경우는 이전에 읍면동 사례 관리 때도 생활환경에 대한 그 자원봉사자들이나 같이 주거 내부 환경 개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것도 한번 치워주게 되면 유지가 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이분은 점차적으로 악화되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생활환경은 계속해서 마찬가지의 문제가 반복되었고, 저희도 올해 같이 자원봉사자들이나 다른 기관들의 담당자들과 같이 주거 환경 개선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제공 기관별 역할 분담인데요. 아래 회의에 대한 내용을 적은 이유는 단순히 기관을 연계할 때 아니면 서비스 연계를 할 때 유선상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저부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냥 전화로 담당자 얼굴조차 모르지만 저는 지금 이게 필요하고 이 서비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라고 많이 물어봤지만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회의에 참석해서 얼굴을 보고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상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같이 얼굴을 맞대고 얘기를 하게 됐을 때에는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한 상황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공유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적었고요. 오른쪽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의료급여관리사, 주민센터, 지구대, 새마을부녀회, 농협은행지점, 그리고 응급입원 지정병원, 이렇게 각자의 역할을 맡아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마지막으로 노인정서 바우처 기관이 있는데요. 이분은 실질적으로 노인정서 바우처 서비스를 받으셨던 분이긴 하지만 이미 서비스는 종료된 지 오래되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 기관 담당자가 이분의 치매 상태가 악화되는 것을 좀 가장 먼저 캐치를 하셨고, 단순히 그냥 방치만 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먼저 나서서 수시로 안부 확인도 해주시고 생활 모니터링도 하시면서, 저희가 사실 안부 확인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주에 1, 2회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저 기관의 담당자분께서는 정말 밤낮 가리지 않고 이분이 주거 외부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그런 생활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해주셨습니다. 올 7월에 타 지역에 위치한 요양원에 입소하시면서 전출로 인한 종결을 한 분입니다. 보통 종결을 하면 시스템에 입력이 안 되는 걸로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사후관리는 이분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제가 진행했던 것에 대한 책임의 차원에서 사후관리를 진행했고요. 그 전출지역 기존 수급 담당자와 사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그리고 입소 요양원 담당자와 수급비 관리 내역 확인 및 증빙 자료를 검토하면서 올바른 수급비가 사용되고 있는지, 이분에게 정말 필요한 물품을 구매했는지 등을 확인했었습니다. 그리고 종결 이후 모니터링을 유선 3회, 방문 1회 정도 진행을 했고, 그때는 사례 대상자의 건강 상태 및 일상생활, 요양원 적응 및 변화 상황 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종결 이후의 상황 변화를 보시면 처음에는 시설 등급 3등급으로 저희 쪽에 의뢰가 되셨던 분입니다. 근데 재평가를 하게 되는 시기가 맞물려서 이번에 재평가한 결과 1등급으로 이제 등급이 변경되셨고요. 그리고 응급입원 당시만 해도 와상 상태에 이제 경관 식사를 하게 되셨던 분입니다. 콧줄로 계속 그 식사를 하셨던 분인데, 현재는 휠체어에 앉으셔서 스스로 오른손을 사용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을 만큼 상태가 호전되셨고, 그리고 치매 상태는 좋아지지도 나빠지지도 않았지만 치매약을 복용하시면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감정 변화에 대해서 표현이 좀 더 풍부해지고, 짧은 대답 같은 거, 뭐 네, 아니요, 아니면 뭐 싫으면 뭐 싫다라는 정도의 대답이 가능해질 정도로 호전이 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요양원 프로그램이 주 5회 진행되는데, 저희가 요양원에 입소시킬 당시만 해도 그냥 누워 계시더라도 집에 계시는 것보단 낫겠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했는데, 현재는 인지활동을 함께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이 호전되셨던 그런 상황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슈퍼비전 내용은 일단 법률적인 부분에서 후견인 지정의 필요성, 근데 사례관리 대상자 중에 성년 후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기간이 굉장히 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는 점도 있었는데, 그 사이에 그 기간 안에 대상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정신보건,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 치매 대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례관리를 욕구 중심이 아닌 문제 상황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대해서 슈퍼비전을 요청드렸었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보호자가 안 계신 대상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렇게 욕구 파악이 안 되는 분을 만났을 때 문제나 상황 중심으로 개입하는 때 느끼는 어려운 점, 그리고 많은 기관들이 참여하고 함께 개입하고자 열심히 노력하지만 그 결과가 병원에 입원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시설에 입소하시게 될 때 그 아쉬움, 허탈감 그런 거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는 참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통합사례관리를 하면서 어려운 점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이 저희들을 만났다는 것, 그 하나가 큰 강점이 되리라고 믿고 함께 같이 열심히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